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실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실수를 저장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자료형은 플로트 그리고 더블 이 두 가지를 제공을 해요. 자, 이 실수도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하는 이유가 정수처럼 그 숫자를 표현하는 그 범위가 달라서 그런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자, 실수는 왜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림판으로 보자면,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선이 쭉, 선이 참, 자, 0과 1이 있다 봅시다. 0과 1이 있어. 여러분들 이 0과 1 사이에 실수가 몇 개예요? 실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0과 1 사이만 해도 실수의 그 개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거를 무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0과 1 사이에만 하더라도 실수가 무한정 엄청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엄청나게 셀 수도 없는 무한대의 데이터의 숫자만큼을 컴퓨터가 전부 다 저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컴퓨터의 메모리는 그 크기가 제한적이잖아요.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0과 1 사이에 있는 실수를 컴퓨터에 다 저장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과 0과 1 사이만 하더라도. 그래서 컴퓨터는 이 실수를 어떻게 저장을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예는 굉장히 좀 극단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는 0.2, 여기는 0.5, 예를 들어서 여기는 0.7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해놓거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0.4라는 데이터를 저장을 시키려고 해요. 이쯤 되겠죠? 0.4라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 컴퓨터는 이 0.4라는 값을 그나마 가장 가까운 0.5라는 데이터로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을 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샘플링 하는 예를 훨씬 더 촘촘하게 해놓는다면 어떨까요? 훨씬 더 촘촘하게 샘플링을 막 해. 자,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그리고 컴퓨터가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오차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겠죠. 오차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처럼 실수는 무한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컴퓨터의 그 유한한 공간에 100% 정확하게 값을 저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을 얼마나 더 촘촘하게 하냐,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얼마나 오차 범위가 적게 저장을 할 수 있냐, 그러한 차이로 이렇게 플로트와 더블이 있는 거예요. 자, 더블이 8바이트로 훨씬 더 플로트보다 그 저장할 수 있는 크기가 크죠. 더블이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가 입력한 실수 데이터를 훨씬 더 플로트보다는 오차가 적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로 이제 실수가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진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쓸 때는 더블로 쓰면 돼요. 제가 정수에서는 인트로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수에서는 더블로 쓰면 된다라는 거. 자, 이러한 정보 때문에 정수와 실수가 각각 자료형이 하나씩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좀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바이트로 한번 데이터를 선언해 볼게요. 바이트도 자료형이죠?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바이트. 제가 N1이라고 이제 주고 이 N1에 128이라는 데이터를 저장시켜 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류가 뜹니다. 컴파일 오류가 뜨는데 바이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8은 바이트로 저장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나는 거고 127로 데이터를 변경을 하면은 얘는 오류가 없이 잘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쇼트도 볼까요? 쇼트가 32,700번 정도까지 데이터가 저장되는 거죠. 자, 여기에 제가 1, 10, 100, 1000만, 4만이라는 데이터를 넣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똑같은 이유에서는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만으로 바꾼다 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잘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은 기본적으로 4개가 맞아요. 4개가 맞는데 이 중에서 뭐를 쓸까 굳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int 쓰시면 됩니다. 실수는 버블 쓰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나머지죠. 이 불린이라는 것 그리고 차라고 있습니다. 차 캐릭터의 줄임말인데 불린과 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불린은 일단은 크기가 1바이트죠. 총 256가지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지만 얘는 2가지 데이터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참과 거짓. 뭐 영어로 하면은 true와 false죠. true와 false의 데이터 2가지만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 불린이라는 거예요. 자, 얘도 한번 보면 자, 해볼까요? 불린이라고 쓰고 제가 뭐 B1이라고 할까요? 여기는요 true 혹은 B2라고 할까요? false 2개의 데이터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제가 불린 B3라고 하고 여기에 숫자 데이터 10이라는 거를 저장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료형이에요. 만약에 바이트, 쇼트, 인트처럼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이면 거기에는 정수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리는 true 혹은 false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 2가지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는 마찬가지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자바에서는 자료형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자, 이 불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처음이니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얘네들은 쌍따옴표나 홀따옴표에 쌓여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시어기 때문에 이대로 쓰셔야 됩니다. 쓰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라는 거,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이 자료형인데 얘는 조금 여러분들 처음에 좀 난해한 내용입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얘는 좀 천천히 나가볼까 하는데 자, 일단 볼게요. 자, 얘는 오류나니까 주석으로 좀 처리를 하고 차라고 합니다. 차라고 쓰시고 여기에 제가 문자를 정해 볼게요. 얘는 문자를 정할 수 있다 했잖아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저장이 되죠? 자, 이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문자를 저장할 때는 반드시 그 문자를 홀다운표에 감싸야 돼요. 홀다운표에 감싸야 됩니다. 쌍따옴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4라고 적었어요. 자, 바로 오류가 나죠. 쌍따옴표가 아니라 홀다운표에 들어간다. 여기는 제가 자료 데이터를 바꿔볼까요? 변수명이 달라도 안 들어간 거 맞죠?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유의할 사항이. 자, 이번에는 제가 문자를 저장할 건데 자바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자, 이번에도 오류가 나죠. 분명히 문자인데 왜 저장이 되지 않냐?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바라는 언어에 대해서 배울 때는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문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를 자바에서는 또 2가지로 나뉩니다. 뭐가 있냐면 자바는요 문자 그리고 문자열이라고 문자도 이 2가지로 바뀌어서 넣어줘요. 그러니까 2가지를 구분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문자는 어떤 거냐면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문자는 한 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글자. 문자열은 하나 이상의 글자를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 이상이라기보다는 0개 이상이죠. 0개 이상의 글자를 정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자바 입장에서 보면 이 자바라는 글자는 문자가 아니라 문자열이에요. 글자가 2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문자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차라는 자료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오류가 나는 겁니다. 자, 얘를 조금 더 볼게요. 얘를 조금 더 보면은 여기에 이제 내용이 있는데 차라는 타입은요 문자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자라는 거는
하나의 글자 그리고 홀다운표로 감싼 거를 문자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문자열은 이제 글자가 하나의 글자 이상이고 반드시 쌍따옴표로 감싸야지 얘를 문자열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자, C3라고 바포를 만들고 여기다가 제가 한 글자 넣어볼게요. 한 글자 가 넣었어요. 자, 그래도 여전히 오류가 나죠. 뭐 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문자를 저장할 때는 한 글자만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홀다운표에 감싸줘야지만 얘를 문자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의 글자죠. 하나의 글자인데 얘를 쌍따옴표로 감싸잖아요. 쌍따옴표로 감싸져 있으면 얘는 글자가 하나라도 문자열로 인식을 합니다. 문자열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쉽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문자열은 무조건 쌍따옴표에 들어가면 문자열로 인식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글자가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간에 그 글자가 쌍따옴표에 쌓여져 있다면 얘는 무조건 자바는 문자열로 인식을 한다. 자, 그리고 홀다운표에 쌓여져 있으면 문자로 인식을 하지만 이때는 반드시 글자가 두 글자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숙지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총 이렇게 쭉 자료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쭉 제가 썼던 거를 알려드린 거를 옆에서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불링 타입으로 데이터를 넣어서 자, true, false만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이때 글자가 여러 개지만 쌍따옴표에 감싸지 않았죠. 문자열 데이터가 아니라 불리는 쌍따옴표, 홀따옴표 없이 그냥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 false라는 글자를 쌍따옴표에 감싸는 순간 얘는 불린 타입이 아니라 문자열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쌍따옴표에 감싸면 무조건 문자열로 인식하기 때문에 true, false 적을 때는 쌍따옴표 혹은 홀따옴표 넣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출력 결과를 보면은 bool이라는 이 변수에 false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출력하면 그대로 false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더블도 볼게요. 더블도 보시면은 얘는 실수였죠. 실수였기 때문에 우리가 10.5라는 데이터를 nums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출력을 시키면 그대로 나온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자, 캐릭터형이죠. 문자는 홀다운표에 감싼다. 얘도 출력을 하면 똑같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캐릭터, 차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앞선 설명에서 차라는 거는 문자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가 좀 특이해요. 자, 실제로 데이터를 볼게요. 자, 바라는 변수에 제가 A라는 문자를 저장을 했죠. 그리고 이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하면 A라는 문자가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바에는 A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A라는 문자를 이번에 어디에 저장을 했냐면 인트형 자료형에 다시 또 저장을 합니다. 자, 일단 특이하죠. 얘는 문자 자료형이고 유니코드라는 얘는 인트 자료형. 다시 말하면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고 얘는 문자면 원래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자료형이 똑같아야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오류가 없죠. 그리고 오류가 없고 얘를 출력하면은 분명히 바에는 A라는 문자가 저장이 돼 있었고 이 A라는 문자가 저장된 바를 유니코드에 놓고 출력을 하면 A라는 문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65라는 숫자가 나와버립니다. 좀 특이하죠. 자, 이러한 현상은 제가 일단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숫자밖에 저장을 하지 못해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A라는 문자를 컴퓨터한테 저장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는 이 A라는 문자를 그대로 A라는 글자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0과 1이라는 숫자로 바꿔서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0과 1로 바꿔서 문자를 넣을 건데 이 문자라는 게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영어도 있고 저희처럼 한글도 있고 그렇죠? 뭐 프랑스어든 그 전 세계의 많은 글자들을 컴퓨터에 저장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공통된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그 규약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규약들 중에서 자바는 이 유니코드라는 그 형태를 쓰는데 A라는 글자가 저장이 되면은 컴퓨터에 실제로 저장이 될 때는 65라는 정수값으로 저장이 됩니다. 물론 65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0101로 65라는 수랑 똑같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책을 보시고 조금 더 들어가시면 되시고 지금처럼 문자는 문자로 저장을 하면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될 때는 숫자로 저장이 된다. 이 정도만 표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출력을 할 때는 문자로도 출력을 할 수 있지만 그 문자가 실제로 매핑되어 있는 ASCII 코드 값인 65로도 출력이 된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조금 특이한 애다라고만 보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어차피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지금 자바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 캐릭터 타입을 잘 쓸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 문자 말고 문자를 많이 쓰겠지만 캐릭터 타입은 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 문자는 좀 특이한 애구나. 그리고 문자는 홀다운표에 감싸놔서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 이 정도만 일단 알아놓고 넘어가시면 돼요. 너무 세분하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기본 자료형 쓰는 것도 좀 배우고 문자열을 또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방금 문자열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 보시면 문자열을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죠. 없다는 거는 이 8개는 자바에서 제공하는 기본 자료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 자료형은 8개 빼고는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기본 자료형은 없는 거지 문자열을 저장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자바에서 제공하는 총 8가지의 자료형을 보시면 다 시작이 뭐로 합니까? 소문자로 시작을 하죠. 자, 자바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한다 했기 때문에 기본 자료형 8개는 지금처럼 전부 다 소문자로 시작을 한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인지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자료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